바뀌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시장에 있더라고요. 신호탄이 바뀌었으면은 그 이더리움을 대신할 신호탄이 뭐가 있을까요? 게 XRP, 뭐 솔라나 이런 애들이 또 거론이 그렇다라고 되는데, 보기에는 네. 또 가격이 만만치가 너무, 않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XRP, 예, 리플입니다. 네. 네. 자, 마찬가지로 달러색은 이제 민트색은 달러 기준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은 그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특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1차 불장 때보다 이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2차 불장 때 가격이 더 높아요. 그리고 3차 불장 때 보면은 회복을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약간 그런데 대부분이 다 회복을 못했어요. 2차 불장 가격을.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2차 불장 때 가격이 1차 불장 때 못 미치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달러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3차 불장 때 갑자기 가격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21년 이때 사실 그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SEC 소송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많이 오를 때 얘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24년 말 이 약간 SEC 문제가 약간 해결 기미가 보이면서 갑자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리플 가격이 XRP 가격이 이제 폭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기준은 이런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이에요. 주황색이죠. 보시면 그런데요. 예, 민트색이 3차 불장 때 많이 올랐다로 보이지만 비트 기준으로 보자면 2차 불장 때하고 비스무리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1차 불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네, XRP 도. 이렇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망언을 아니 망원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요, 네. 시장에. 네. 자 그러면 네. 야 그러면은 아까 왜 트리거가 바뀐 거 아니냐 예. 신호탄이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은 크립토커런시라는 표현을 안 써요.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약간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가 약간 이 좀 개발진 중심에서 시작을 했다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융 쪽에서 예, 시작을 해서 출신 성분이 다르달까? 조금 일반 코인 시장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비슷한 계열인데 뭔가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뭐가 있을까를 보자면 사실 뭐 솔라나가 있겠죠. 그래서 2세대 알트코인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의 뭐랄까 목표가 이더리움 킬러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세대이기 때문에 2018년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민트색은 달러 기준이고요. 주황색은 비트 기준입니다. 자, 2차 불장 때 이제 뭐 1차가 끝나고 그 암흑기에 출발해가지고 와 진짜 1차 불장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250달러 뭐 근처까지 갔다가요. 그리고 내려와서 굉장한 침체기를 걸었습니다. 이게 약간 이 가격이 보자면 250달러 거의 육박하던 이 솔라나 가격이 보자면 FTX 사태 터지고 나서 거의 20달러, 30달러 선에 거래가 됐어요.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FTX가 미는 코인이다라고 해서 FTX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코인으로 여겨져서 FTX 망한 다음에 망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그 체인에 뭔가 생명력을, 생존 가능성을 입증시키면서 지금 가격이 와서 최근에 아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던 취임식이 있던 1월 20일 요 즈음에 250달러 돌파하면서 달러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약간 올라오는 모양새이긴 한데 자, 제가 역시 주목하는 건 비트 대비한 가격이요. 1차 불장 때 비트 대비한 가격에 비해서 달러 기준으로도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2차 불장 때의 가격은 여전히 훨씬 못 미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비트 대비해서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은 거죠. 지금 보여주신 세 가지 코인들이 모두 다 비트 대비해서는 덜 부진합니다. 오르네요. 너무 네. 부진하죠. 부진하죠. 네. 네. 3세대가 또 있습니다. 아, 3세대인데 수위가 있어요. 수위. 이 수위 같은 경우는 최근 퍼포먼스 좋습니다. 근데 3세대에 있다 보니까 최근 그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달러 기준 가격으로 보자면 최근 정점에 찍었을 때 거의 뭐 5달러 육박할 정도로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 대비한 가격을 보자면 그 최근 그 지난번에 달러 대비해서 고점을 찍었을 때와 그때 시점에 비트 대비한 가격과 처음에 출발했을 때 비트 대비 가격이 별반 차이 없어요. 이게 달러 기준으로 많이 올랐다 손 치지만 그 사이에 비트도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갖고 온 게 이제 한국인 보유 상위 코인인데요. 이게 이제 FIU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24년 6월 말 기준입니다.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은 이제 이런 시가총액 순위가 있는데 이 국내는 좀 달라요. 보시면 이제 XRP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지도 좀 더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상위 10개에는 없는 코인들이 이제 이 까만색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이누, 시바인. 비트코인 캐시, 스택스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계세요. 이게 왜 많이 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많이 들고 네. 계십니다. 이게 알트코인 투자를 잘못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탈출의 기회를 주지 맞습니다. 않는 것 같아요. 제 비트코인은 그냥 길게 보세요. 4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에는 말씀하신 대로 4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뭐 4년 동안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올 수. 뭐 10년 기다리건 20년이 기다리건 탈출의 기회가 아니라 그냥 그 사이 이제 가루가 되거나 가루가 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사이클이 거예요. 진행될수록 어. 가루가 되어 가니까 근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차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알트코인의 근데 장점이 뭐예요? 또 오를 때는 팍 올라주는 네. 게 장점이에요. 잘 잡으면 됩니다. 네. 만약에 21년 초반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잡았어요. 이게 몇 배를 먹는 건가요? 그렇네요. 네, 단순간에 한 뭐 2개월 만에 10배 넘게 먹는 거죠. 못 팔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뭐 각자의 사정이고. 이게 알트코인의 뭔가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파민이죠.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야? 재수없게 21년 한 이게 5월쯤인가요? 이때 잡았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탈출의 기회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만 그러냐? 시바이누 비슷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낫네요, 그래도. 자, 시바이누 1차 불장. 이게 시바이누가 이제 한국에 상장된 거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23년부터 이제 차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24년에 급등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떨어졌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올랐지만 그때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차라리 지금 사시면은 뭔가 단기 상승에 뭔가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 위에 물리신 분들은 탈출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국인 사랑한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보기에 제일 심각합니다. 야, 2018년에 기록했던 거의 한 590만 원, 80만 원 고점이요. 제가 보기에 제 장당포인데 죽어도 안 옵니다. 네. 너무 절망적인데요. 이건 진짜 절망적인 대표님? 차트죠. 네.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포크돼서 나와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 건데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2017년 한 10월쯤에 샀어요. 50만 원에. 그러면 한 2달 만에 10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집어서 18년 초에 샀어요. 그러면 이 대충 한 400만 원 언저리에서 산 코인 가격 뭘까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50만 원 정도, 네. 50만 원 못 미칩니다. 네. 예. 안 오겠네요. 이게 바로 알트코인의 문제가요. 난이도가 높다는 게. 이게 보통 비트코인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야, 물리면 존버 이거잖아요. 네. 지금 존버하다가 지금 가루가 되는 상황이 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1차, 2차 불장 때 보면 약간 이제 고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고점이 없어지고 있어. 알트코인의 네. 고점이. 에이다는 이제 그 18년 그리고 2차 불장 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3차 불장이라고 왔지만 그때 2차 불장 때 기록했던 것에 약 3분의 1 수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에이다는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신뢰가 조금 더 없기도 한데요. 이게 알트코인이에요. 입니까? 네, 이게 알트코인입니다. 아, 예. 이것이 알트코인. 네. 네, 그렇네요. 그 네.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코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알트코인. 그리고 아까 문제가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그거는 코인 가격 곱하기 유통량이거든요. 아, 알트코인에 보면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도 예, 있네요. 예, 예. 계속 찍어내기만 하고 뭔가 그 코인이 갖고 있는 뭔가의 그 경쟁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야, 이거 뭔가 쓰임새를 만들어내고 야, 이게 뭔가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하는 알트코인은 살아남거나 이제 경쟁력을 갖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딱히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 밈코인 발행 플랫폼이 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많이 번 돈의 가치와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보자면 너무 고평가된 거예요. 지금도 고평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건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길게 뭐 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 기대감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가격이 이제 오르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대감도 없어지면 이제 가격은 계속 우하향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이제 스스로의 경쟁력을 입증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신생 알트코인들 보자면요, 출시 시점이 가장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 밈코인.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밈코인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알트코인 아까 예.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를 수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밈코인 보유자들을 불러서 식사하겠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70%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노리시는 건데,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오르는 그게 이제 다 같이 와서 시즌이라는 형태로 와서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모두 어깨 동무하고 올랐는데, 지금은 아까 특정 것들만 오르거든요. 거기 두더지 잡기예요. 네, 그래서 알트 코인 투자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르는 건 한순간이고요. 이후 하락과 횡보의 고통이 엄청 이어집니다. 길게. 그리고 고점을 매수했을 때는 탈출 기회를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알트코인은 스타트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머니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밸리를 거쳐요. 이때 대부분 망해요. 망하고 있다가 이제 시리즈 A 받고 B 받고 CD 받고 나중에 이제 IPO.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스타트업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주식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는 이 IPO, 그러니까 이미 다 성장해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했는데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기 주식을. 그래서 막 샀는데 망한 거죠. 이거는 상장 심사에 그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장 심사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게, 어렵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상장 심사가 얘네가 진짜 5년 연속 영업이익을 뭐 창출하고 있니? 아니면은 돈을 못 벌어도 뭔가 특허나 기술이 있니? 뭐 이런 걸 평가하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니다. 그냥 하니까. 예, 예. 그죠. 그냥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예. 그냥 미래를 보고 했어. 미래를 보고 할 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 투자, 엔젤 투자자, 혹은 VC 같은 곳들만 투자를 해요. 우리는 아예 접근이 안 돼, 일반인들은 이런 자체의 시장에. 근데 이제 우리도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서 대부분 망하죠. 이게 바로 이제 알트코인 투자인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은 한 방에 있다는데, 제가 4월 23일 기준으로 그때 막 시장 좋아졌을 때 보자면 24시간 기준으로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밈코인들 보자면 60%씩 오르는 거. 이것도 딱히 뭐 30%씩 오르고, 지금 AI 밈코인 테마가 30% 올랐고요. 펌프다펀이라는 그 밈코인도 뭐 30% 올랐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데빈이라는 코인은 24시간 기준 3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한 방이 있어서 지금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트롤 같은 경우는 400% 넘게 올랐고요. 그래서 알트 시즌이 와야지 돈을 버는 거였는데, 알트 시즌 오지 않아도 돈 버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얘기는 뭐예요? 알트코인 들고 존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손절해라.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그거예요. 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야. 네, 지금 적당할 때 네. 사서 이제 팔면 되는데, 물린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야, 네가 만약에 그런데 알트가 오르면 어떡할래?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 판단은 각자에게 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알트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보시다가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물량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막 침체돼 있는데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한번 튀거든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때가 오히려 알트를 더 사 모으는 게 아니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 보다라고 사 모으는 게 아니라, 튀었을 때가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팔고 나오는 시점으로 잡는 게 어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박 노리고 알트코인 접근하면 대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장기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 대부분 물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튀었을 때 투자하지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살아만 남아 있으면 과실을 누릴 텐데, 알트를 존버하시다가는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트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